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뭐 시황 이야기와 뭐 오늘 매매한 종목 뭐 이런 걸 이야기할 텐데요. 최근에 단기 매매 그리고 뭐 길면 조금 길면 수익 매매 뭐 요 정도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거에 맞게 있는 그대로 차트만 보고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좀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뭐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거래량이 평소랑 다르게 많이 줄어 있죠. 그래서 이런 날은 상승도 그렇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변동성 지표도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아직은 뭐가 없는 모습. 그리고 대신에 코스닥은 거래량은 부족했지만 하락의 거래 그 변동성 지표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어서 하락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어떤 뷰는 2600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00을 넘어서 2700도 뭐 도전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다만 미국 시장이 미국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하락하고 있는 이런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변동성 지표도 너무 꼿꼿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거 상당히 강한 모습이거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S&P 500과 나스닥이 어떤 조금의 어떤 이 변동성 지수가 조금 이렇게 완만해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기 전에는 어, 코스닥도 계속 하락이 이어질 것 같고, 코스피도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변화가 없다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 그 빈 매물대 영역 있잖아요. 노란색 부분. 이 부분을 뛰어 올라가려면 뭔가 조금 이제 분위기가 약간은 뭔가 좀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급하게 빠지면서 좀 이렇게 오르긴 했지만 좀 약한 모습이거든요. 외국인들의 매수도 좀 약한 편이고, 그래서 요것이 해결되려면 과거에 보면 이렇게 팍 급락하고 나서 금방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떨어지고 이게 조금 횡보하면 좀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안 좋아서,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더 이제 여유 갖고 기다려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3월 정도에는 한번 테스트 2600을 테스트하러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그러니까 2700을 일단 넘어는 갈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현재 못 올라오고 있는 한국 지수가 현재 PBR이 0.87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왔다가 한 번 더 눌린다면 굉장히 싸지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또 역시 반등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과 함께 조금 변화가 생겨야 2600, 2700을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상상은 합니다. 상상은 하지만 차트가 움직이는 그대로 그냥 따라가면서 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원분들도 그렇고 그 이제 저희가 그 텔레그램 1이 있고 텔레그램 2가 있는데, 텔레그램 1은 유안타 계좌를 보유한 분들이 볼 수 있는 전용 텔레그램이잖아요. 비공개 텔레그램. 그리고 텔레그램 2는 그냥 누구나 볼 수 있는 이런 텔레그램인데, 원래는 여기서 이제 종목도 이렇게 사고 뭐 실제로 이거는 제가 실제로 매매하는 것을 이제 공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텔레그램 2에서는 관심 종목들을 이렇게 올리는데, 텔레그램 2도 관심 종목 올리지 말고 실제 거래하는 텔레그램 1에서의 내용을 좀 이야기해라 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텔레그램 1에서 샀다면 산 종목을 텔레그램 2에다가 조금 올려보는, 전부는 아니더라도. 왜냐면 이게 텔레그램 1은 실제로 제가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제 심리가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 텔레그램 2는 제 심리가 반영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원칙대로 똑같이 사도 심리가 반영된 텔레그램 1의 계좌가 수익이 더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심리를 좀 빼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텔레그램 1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배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회원분들이 좀 여쭤보더라고요. 정배열을 어떻게 이평선으로 보면 좋으냐. 그때 제가 그래서 가장 심플하게 이동평균선 20간 60을 보시는 것도 가장 좀 심플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제가 자주 보는 이평선이 또 있습니다. 그 이평선을 말씀드려보면 지우고 딱 3개. 이거는 이제 단기, 중기의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이평선입니다. 50, 그 다음에 20, 10, 빨파초 이렇게 해가지고, 대신에 이거는 지수 이평을 봅니다. 지수 이평. 지수 이평을 요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요 3개가 싹 이렇게, 요 3개가 정배열되는 구간 내서 매수를 하자. 사실 이거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사실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오늘 매수한 걸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 매도한 거를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매도한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맨날 종목만 이야기하고 매도 이야기가 없으면 혹시라도 이걸 보고 누군가 따라 샀다가 좀 답답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그 단기 매매로 했습니다.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6일 전에 여기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매도를 하는 단기 매매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단기 매매는 단타가 아니라, 단기 매매는 한 5일에서 한 20일 사이 정도의 거래일의 기간이 소요되고, 수익률은 한 10% 언저리에서 요 전후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요거의 방법은 이렇게 정배열되고 나서 조정받는 구간이 여기였거든요. 이 첫 정배열되고 나서 조정받는 구간, 여기. 이게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아마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시작이 됐다고 해보면 정배열이 쭉 되어 있는 구간에서 이렇게 요런 구간들. 근데 다만 50일을 깨는 조정 말고 50일을 깨지 않는 10일과 20일 정도까지의 어떤 조정이라면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가서 짧게 매매하는, 이게 사실 뭐 핵심인 것이죠. 근데 이것도 약간 정배열을 보기 힘들다라고 해보면, 사실 이거는 이제 다른 책에 나왔던 어떤 부분인데 이것도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11을 빼고 30 이렇게 넣고, 하나는 넣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냥 10일은 단순 이동평균선으로, 이렇게 하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정배열이 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정배열이 될 때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정배열이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단순 이동평균선 10일, 그 다음에 지수 이동평균선 20일,
30일 이렇게 깔면 이것도 상당히 저는 자주 보는 이평선입니다. 그랬을 때 정배열되어 있는 구간에서만 조정받을 때 매매를 하는 방식. 이것도 괜찮은 방식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뭐 이렇게 20일, 뭐 60일 매매를 하든 뭐 10일, 20일, 50일 지수이평을 쓰든 10일 단순이평, 20, 30 지수이평 이렇게 쓰든 사실 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기 편한 대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매매한 거는 세 종목을 매매했는데 한 종목 정도 이야기를 해보면 큐브 엔터 여기 보면은 여기 정배열이 이렇게 탁 만들어지죠, 그죠? 정배열이 탁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첫 조정이니까 정배열 이후에 첫 조정 여기서 매수를 했을 수도 있겠죠. 매수해서 매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정인 여기에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1차 매수 오늘 했고 2차, 3차 이렇게 예상하면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요 방법은 정말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매수할 때는 이 변동성이 좀 이렇게 가라앉는 모습이 좋은 것 같아요. 변동성이 가라앉을 때 매수하는 게 조금 안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꼭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지나고 나보면 여기는 변동성이 줄지 않았는데 이렇게 조정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거래량이 줄거나 이게 크게 상승만 하지 않는다면 이런 구간도 괜찮은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복습하는 겸 해서 에코앤드림이라고 저희가 금요일 날 샀던 거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정배열이 되고 나서 조정을 받는데 거래량이 주는 모습 그리고 변동성 지표도 주는 이런 구간 한 20일 이동평균선 언저리에서 1차 매수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나노신 소재도 좀 올랐는데요. 사실 이것도 거의 비슷한 모습이죠. 정배열이 되는 모습에서 조정을 받을 때 다 같이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에서 이 언저리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 것, 분할로. 이렇게 하면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꽤 높은 확률로 상승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간혹 떨어지는 실패하는 케이스가 있겠죠.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실패하는 건. 수익 매매, 뭐 단기 매매 할 때 실패는 당연하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정한 원칙에서 매도를 정확히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거든요. 매도를 못하면 문제가 되지만 매도를 하는 게 핵심인 것이고 만약에 한 10개를 샀는데 한 2개에서 한 3개 정도가 한 10%의 손절로 확실히 손절을 해줄 수 있다면 나머지 한 6에서 7 정도의 종목이 한 10%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이 2개를 원칙대로 잘 할 수 있다면 이 2-3개 종목 매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얘네가 있으니까요. 근데 올라가는 애들에서 매도 못하고 떨어지는 애들 또 매도 못하면 그때는 이제 수익 매매할 때 계좌가 좀 많이 힘들죠. 그리고 제가 요거 10, 20, 30 요거를 좀 자주 보는 이유는 정배열이 좀 이렇게 이쁘게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이제 그 책에서 제가 책 제목이 프로는 어떻게 매매하는 건가? 뭐 이런 책이었는데 그 책에 보면 요거를 이제 나비 넥타이 모양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가 이렇게 나비 넥타이 같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나비 넥타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선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자주 봅니다. 여기도 보면 좀 선명하게 이렇게 나비 넥타이 모양들이 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떤 이평선은 사실 자기가 만드는 거거든요.
이평선을 이렇게 보면 편하죠, 보기가. 그리고 역배열일 때도 나비 넥타이가 좀 명확해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그쵸? 요런 데도 좀 딱 나오죠, 그죠? 이평선들이. 그리고 요런 것, 그리고 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오늘 어, 예를 들어서 조금 명확하게 나오는 종목들을 좀 해볼게요. 음, 이 S1이라는 종목도 좀 나비 넥타이 모양이 좀 명확하죠. 이 첫 정배열의 조정에서 매수하는 것. 그리고 떨어지면 2차, 3차 매수하는 것. 이게 이렇게 되면 조금 이게 지금 최근에 요 매매를 시작해서 지금 매도하는 종목들이 많지 않아서 좀 불안할 수도 있는데 뭐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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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번 이렇게 매도를 했을 때 결과 데이터를 보면 상승하는 종목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렇게 하락해서 손절하는 종목보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 방법은 좀 심플하고 어, 좀 편하게 할 수도 있는 단기 매매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이후에 스윙 트레이딩으로 연결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인 것이고 시작점을 이렇게 잡는 것도 뭐 괜찮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가끔 요것을 볼 때 요거 이렇게 제가 그 20, 60을 보고 가끔 10, 20, 50짜리 요거를 보는 이유가 10, 20, 30 지금 최근에 지금 보는 요걸로 보면 이렇게 작은 어떤 상승들 있잖아요. 긴 하락 추세의 상승에서 잘못 매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데도 보면은 약간 정배열 같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이런 거를만 좀 조심하면, 그래서, 그래서 저는 장기이동 평균선을, 10, 20, 30을 볼 때 장기이동 평균선을 한 100일 정도는, 그 이상의 이동 평균선 하나 깔아두는 게 좀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검정색으로 해서 한 200일 깔아볼까요? 여유 있게. 이렇게 깔면, 200일 이렇게 깔면, 잠깐만요. 사실 한국은 200일 이동평균선보다는 한 180일 이동평균선이 확실히 더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깔면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쫙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는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횡보, 그러니까 적어도 우상향할 때 혹은 횡보할 때는 써먹을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하락할 때는 단기 매매라도 조금 이런 차트는 좀 안 하는 게 좋죠. 하려면 차라리 횡보 정도에서부터라도 하는 게 낫죠.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보면 오늘 매매한 현대 엘리베이터 이런 경우도 보면 이렇게 200일 이동 평균선을 깨고 내려오는 이런 큰 하락장에서는 아예 주식을 안 해야죠. 근데 이것도 짧게 놓고 보면 막 이렇게 정배열이 되는 구간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적어도 200일 이동 평균선이 횡보하면서 살짝 올라가는 요 정도에서는 원하는 매매 원칙에 있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죠. 요런 과정에서 오늘 얘도 정배열이 되었고 조정 구간인 이런 구간에서 한번 매매를 테스트한 거죠. 예.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